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학교시험 출제 경향 시리즈 2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창문여자고등학교의 언어와 매체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창문여자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시험은 바로 내일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공부가 조금 안 돼 있거나 무엇이 핵심인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창문여자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며 어떤 부분을 특히나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우쌤과 함께 창문여자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네. 고2 중간 기말고사를 위한 창문여자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급 컷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문여자고등학교의 그 언어와 매체 시험 등급 컷을 한번 보면요. 시험 평균은 72.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준표 차는 1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은 91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점을 보면 역시 창문여자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시험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시험의 특징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에 속해요. 창문여자고등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언어와 매체인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언어와 매체는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고 전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 문법적인 지식과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딱히 부교재를 쓰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시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문제 비율을 한번 보면요. 문제 비율이 한 영역에서 치우쳐지지 않고 진짜 골고루 잘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영역에서는 잘 안 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야지. 또는 설마 이 부분에서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꼼수와 특정 영역을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영역도 골고루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본 내신형의 문제가 비중이 높고요. 수능형 문제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주로 출제가 되는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학습활동 부분 있잖아요. 그런 학습활동 부분을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습서의 문제 변형이라든지 교과서 및 자습서의 날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출제를 자주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여고의 언매 시험이 타 학교와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창문여고는 그 언어와 매체 시험에서 문법적인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와 매체 시험이긴 하지만 문학 영역에서 시와 소설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그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찾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문법 지식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야지 그 시와 소설의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문법적인 요소를 찾아서 맞는 요소와 틀린 요소를 구분을 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이거는 2021년 중간고사 문제인데 올해 중간고사 문제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문여고 그 언어와 매체 시험은 교과서에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과 그리고 교과서 학습 활동 내용을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에서는 문장과 담화의 특성에서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어 문장은 대체로 주어, 목적어, 수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국어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 여기서 꺽쇠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왜 꺽쇠 부분이 되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어 문장의 특징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서 서술어가 주로 문장의 맨 뒤에 오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성분들은 다소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이 국어 문장의 특성 두 번째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됐냐?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로 만들었어요. 실제 시험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를 비교했을 때 발견한 국어의 특성, 국어의 특성 문제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지붕이 빨간 집에 사신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외국어로 영어로 바꿨을 때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뭘까? 바로 국어의 특성 두 번째 여기 꺽쇠침 부분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국어 문장의 특성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면 할머니께서는 주어, 집에 사신다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의 어순을 가지지만 이 안에서는 문장 성분이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이겠죠. 국어 문장에서 모든 문장 성분은 어순 변경이 자유롭다. 모든 문장 성분이 어순 변경이 자유로운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서술어는 맨 마지막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자주 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거는 창문여고 언어와 매체 자습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문여고에서 어떻게 내냐? 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형식이 거의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문제 형식을 출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 예시 세 번째를 보면요. 네, 이거 역시 자습서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과서 옆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품사, 명사와 명사형 정성 어미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품사, 명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 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품사, 명사와 명사형 정성어미 미음을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습서와 이제 그 교과서 날개 부분, 그 교과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예시 네 번째를 보면 교과서 이거는 학습활동 내용입니다. 교과서 학습활동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이 있고 예, 아니요에 따라서 이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그 학습활동의 형식은 똑같죠. 근데 다만 구분하는 게 뭐예요? 복합어의 판단 기준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 활동에 대한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학습 활동에 이런 형식이 나와 있지만 이 판단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판단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판단 기준을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 형식을 빌려서 문제 출제할 수 있겠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제 예시 다섯 번째를 보면요. 자, 제가 시험지 내용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보면 여기서 이제 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소설의 일부분이 이렇게 발췌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창문여고 엄매 시험이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은 시나 소설의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네, 올해 중간고사에는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엄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방법 첫 번째는 모든 내신은 다 똑같죠. 교과 학습을 철저히 공부하자입니다. 교과 학습을 어떻게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냐, 교과서를 일단 꼼꼼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거 없이 놓치는 거 없이 꼼꼼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문제에서도 변형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고 오답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및 자습서에 옆에 나와 있는 날개 내용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교과 학습을 철저히 공부하면서 문법적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시험지 문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시와 소설의 내용을 발췌를 해서 그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찾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에서도 보기에 그 시나
소설의 일부가 나오긴 하지만 그 문제는 문학 문제가 아니라 언어와 매체, 문법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학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학 내용에 나와 있는 문법적 내용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법적 개념이 정확하게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 시나 소설 안에서 문법적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 개념을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3개년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꼼꼼히 분석해서 오답 확인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험 공부 방법 네 번째는 바로 언어 매체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문법 문제를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네 가지의 시험 공부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창문여자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문법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적용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빠뜨렸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다시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해서 보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일 있을 언어 매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